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비록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지는 못하겠지만 편안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올 추석에는 부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다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설날 새해 인사 미리 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응원과 성원 아껴주시지 않고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새해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이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과 선천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달라질 법도 한데요. 세월이 지나면 그래도 한 번쯤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과 반성 한 번쯤은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조차 없으니 참 이상한 집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또 국힘당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토커, 곽상도 국힘당 의원의 스토킹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분은 사생팬으로 봐도 무방한데요. 어떻게 하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촉을 세워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걸까요? 누가 공안검사 출신이 아니랄까봐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조작 왜곡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의 전담 타겟이 되어버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서인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집요하고 악랄하기까지 한데요. 국회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어 허구한 날 아무 말 대잔치, 카더라를 연발하고 있는 거죠. 지난 10일 곽 의원은 문준용 씨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 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에 4줄을 쓰고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억측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구했는지 준용 씨가 작성한 피해 사실 확인서까지 공개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11일 준용 씨는 피해 사실 넉줄 신청서만으로 코로나 피해 예술 지원금을 받았다는 곽 의원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는데요. 준용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지원 신청서는 20여 쪽에 달하는 실적, 사업 내용, 기대 성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곽 의원은 지원서 내용 중 피해 사실 부분만 발췌해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준용 씨는 이 지원금은 예술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망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 기준 역시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20점, 수행 역할 및 수행 능력 60점, 성과 및 기여도 20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곽 의원은 제가 선정된 이유가 피해 사실 말고도 충분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며 뿐만 아니라 재심사 점수까지 기자에게 공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국회의원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준용 씨는 일부 언론을 향해서도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날조하고 있다. 기사가 아니라 글짓기라고 불러야 한다며 거짓을 확대 왜곡 유포하는 짓을 멈춰달라고 비판했습니다. 뻔한 거죠. 국힘당과 기레기들의 콜라보. 이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한 거죠. 두 번 다시 가짜뉴스, 허위 날조된 왜곡 뉴스는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축소해 이런 허위 사실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곽상도 의원의 뻘짓은 오늘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꾸 공안검사 시절이 그리운 듯 보여지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전직 공안검사의 헛발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모든 문제 연구소 척척석사 진중권을 만난 나경원이 어느 순간 모든 문제 연구소장으로 변신해버렸습니다. 낄 때 안 낄 때 끼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도 전염이 되는 걸까요? 일명 낄끼빠빠 병에 전염된 겁니다. 모든 사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한마디로 지적질과 참견질을 아끼지 않고 시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마나한 말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나경원이 쏟아낸 참견질은 기절초풍할 수준인데요. 안 끼는 데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올리겠다고 한 적도 없는 담뱃값 인상을 왜 하느냐며 정부를 향해 눈치도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의 원전 게이트가 뭔가 된통 걸린 것 같다라는 과대망상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할 건가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카의 뒤늦은 개인정보 제공으로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소식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정말 하나마나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추임새라고 하나요? 의미도 뜻도 없이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얼쑤, 좋다, 뭐 이런 거죠. 사건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언행이지만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이런 논평은 1990년 말에 나왔던 덩다리 시리즈가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타겟이 됐습니다. 내가 박원순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잔인한 정치꾼이랍니다. 자신의 딸 학점은 무려 10과목을 상향 조정해 성적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어떤 말도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이토록 관대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그당 국회의원들의 공통점이긴 한데요. 유독 그가 더 잘하는 부분이죠. 여튼 모든 문제 해결사로 변신한 나경원.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강수로 나올 텐데요. 그의 꼴불견은 계속될 듯합니다. 성적이 무려 저희들이 고발할 때는 8번 10단계 상승했다 최대 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일부 해가지고 아니다 8번이 아니라 10번이라고 신고를 하긴 했어요. 10번 저희들의 고발보다 더 심각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럼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성적이 D에서 A뿔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의 100% 교강사들은요 한 단계나 두 단계, 세 단계를 올립니다. 자 실제 그래서 나경원 따님 말고 나머지 장애인 학생들의 성적 정정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 한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 다 나경원 딸은 10번이나 성적 고쳤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은 대부분 한 번이나 두 번만 성적이 정정되어 있고요. 어. 성적 상승 단계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많아봐야 세 단계 올라갑니다.